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4차원 생활의 범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범죄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된 기능이라서 열린다는 상황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말 큰 문제는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이 망가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속박, 협박, 고통의 환경 속에서 열려지는 모든 이들의 전전두엽은 망가지기 때문이죠. 4차원 생활이 범람한 사회가 모든 것을 덮어놓더라도 인간의 두뇌와 주요 장기를 망가뜨리는 생활 방식은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도 개방적으로 답습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사회는 무너지게 되죠. 4차원 생활의 환경이 폐쇄적인 상황에서 개방적으로 바꿔지는 사회는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답니다. 전전두엽의 4차원 기능의 대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새로운 기능이 발현되었다면 그와 연관된 유전자와 주요 장기의 변화는 동반되는 것이지요. 세대 간의 전이도 된답니다.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인류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전전두엽의 4차원 기능은 선한 환경이든 악한 환경이든 변화는 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선한 환경은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을 인류의 건강한 삶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악한 환경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망가뜨리게 된답니다. 속박, 협박, 고통의 환경 속에서 열려지는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은 독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요 장기와 연관된 공간이지요. 전전두엽의 공간이 망가진다면 주요 장기도 건강을 잃게 된답니다. 무엇보다도 4차원 생활의 정의라는 올바른 도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사회는 무법천지로 변하는 것이지요. 4차원 생활자의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4차원 생활의 속박, 협박, 고통의 환경도 원인이지만 4차원 생활의 무법천지가 또 하나의 원인이지요. 4차원 생활의 속박, 협박, 고통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전전두엽을 강제적으로 열어놓기 때문에 모두 망가지게 된답니다. 참선, 기도, 명상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전전두엽을 열어놓은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발주자이든 후발주자이든 4차원 생활의 정의라는 공정한 도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차원 생활이 범람한 21세기의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는 4차원 생활의 정의라는 올바른 도리를 반드시 새롭게 정립하거나 창출해야겠죠.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규범 없이 방치된다면 인류의 발전은 담보할 수 없답니다. 4차원 생활의 범죄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차원 생활의 범죄는 아바나 증후군의 환경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으로 피해자의 삶을 유린하고 있지요.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전전두엽의 4차원 공간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연관되어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런 상황을 조현병으로 진단하기도 하죠. 4차원 생활의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를 정부와 국가기관이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의료계조차 피해자의 정신분열로 진단하다 보니 4차원 생활의 피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현병자로 변해간답니다. 처음에는 건강하였던 피해자가 사회적인 도움조차도 없어서 결국에는 삶의 피폐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범죄는 아바나 증후군의 경우처럼 비슷한데도 한국 사회의 국가기관과 의료계는 조사와 검증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관념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20세기의 국가기관과 의료계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21세기의 4차원 생활의 일탈을 경험하였다면 아바나 증후군처럼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현병자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조현병자의 정신분열 증상이 심각하다 보니 국가기관과 의료계도 현재의 상황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현병자가 강력범죄로 나선 주된 원인이 4차원 생활의 처음의 범죄가 발원지었다면 강력범죄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초동수사를 조현병의 강력범죄자가 과거에서 발생한 4차원 생활의 주변의 환경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현병자의 강력범죄와 조현병자의 정신분열 증상은 중증의 정신분열의 원인도 있겠지만 분노조절장애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건강하였던 조현병자가 사회적인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다 보니 조현병자가 아니었던 처음의 피해자는 억울한 고통과 분노가 쌓여가면서 정말로 정신분열자로 변하거나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조현병을 진단하는 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대부분의 조현병자는 타인에게 시비를 걸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공간에서 숨어 사는 환경이어서 타인을 피한다는 것이죠. 조현병자의 고통과 분노를 자극하는 4차원 생활의 범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순간적으로 다시 발생된다면 그 조현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분노조절장애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의 범죄에서는 다툼과 충돌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은 분노조절장애와 전혀 관계없는 보이지 않는 4차원 생활의 범죄도 존재하지요. 가해자의 4차원 생활의 도구는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다툼과 충돌의 상대방마저 의도적인 볼법으로 함께 나선다면 완전 범죄로 이어지고 누구도 모르게 된답니다. 조현병의 고정관념의 구태는 조현병자의 고통과 분노를 자극하는 순간적인 4차원 생활의 피해조차도 조현병자의 환각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구성원 모두가 4차원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4차원 생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의 질서라는 것은 없답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살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질서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겪고 있으면서 누구나 암묵적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4차원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독립운동가, 대통령,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체육인, 예술인 등 개인적으로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들의 4차원 생활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반영되어 있을까요? 아쉽게도 전혀 없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들의 4차원 생활을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선발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후발주자도 모자라 무너지는 사회를 걱정하는 오늘날에 있어요. 한국은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해 가야만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작용으로 사분오열한 한국 사회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4차원 생활의 사회 문제를 자신들의 눈높이로만 본다면 큰 허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판단력을 등한시하게 되죠. 4차원 생활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모두 경험한 상황들로 집계하여서 판단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지도층의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확산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